제10강 구름의 생성입니다. 지금까지 구름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구름의 어떤 형성과 성장,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점점 더 커지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거나 그대로 뭉치거나 빙결, 얼어서 뭉치거나 이렇게 형성되는 수적이란 말은 쌓을 적자, 물 숫자, 물이 쌓였다가 사실 물방울입니다. 물이 쌓여 있는 거니까 빙정, 얼음이 결정체, 얼음 결정체가 빙정, 이런 것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구름의 형성과 발달 및 소멸, 없어지는 것은 이런 것들은 날씨 변화를 일으키고 강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뭐 그런 경우, 이것은 기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공기가 냉각되면은 쉽게 포화가 되니까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섞여서 이슬점 이하로 되면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응결이 일어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거기에 이제 어디 형태를 보면은 먼저 대류 상승, 대류란 걸 알죠?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가 서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류인데, 지표면이 예를 들어서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가열되면 대류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지표면에서 상승한 공기가 상승 응결 고도까지 이르면은 응결이 시작돼서 구름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대류 상승. 그럼 먼저 지형적인 상승을 보면은 어떤 풍상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풍상층이라는 것은 이제 바람이 부는 쪽을 풍상층이라고 합니다. 풍상, 윈드사이드. 고온 다습한, 이제 온난 다습한 이제 공기가 산의 어떤 경사면을 따라서 상승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으로 냉각이 되고, 응결 고도에 이르면은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산 정상부에 비를 뿌리고, 계속 상승하여 산 정상을 지나면은 풍하측, 이제 바람이 불어 나가는 쪽으로 이동하면 비는 거의 내리지 않게 되므로 풍하층의 강수량이 적은 비그늘, 레인 섀도우라고 하죠. 비그늘이 형성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시간에서 나왔던 겁니다. 뭐였었죠? 팬 현상, 치누크 현상, 뭐 같은 거죠. 우리 높새바람,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 바람이 불어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이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이게 풍상측입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은 공기가 압축이 되니까, 압축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수증기가 응축이 돼 가지고 다 올라가기 전에 그게 예를 들어서 물방울로 돼 가지고 비를 다 뿌려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산 정상을 넘어갈 때는 비가 다 내려버리니까 대기 중에 습기가 적어지니까 건조한 바람이 돼 가지고 불어나간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이론적으로 드렸습니다. 지형적인 상승이 이제 그런 경우죠. 풍상측이라는 것은 문체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 산을 올라갈 때 보면은 산 올라가는 방향이 풍상이고, 내려가는 이제 바람이 나가는 쪽이니까 풍하라고 보통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풍상층은 윈드사이드, 풍하층은 뭐 리사이드, 뭐 그런 말은 거의 안 쓰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강수량이 적을 때 그럴 때를 우리가 비그늘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건 뭐죠? 윈도우 섀도우니까, 섀도우가 그림자죠. 어쨌든 지형적인 상승에 따라서 어떤 팬 현상을 일으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상, 풍하측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는 비그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레인 섀도우, 그냥 강수량이 적은 걸 보고 비그늘이라고 합니다. 강수량이 적을 때. 풍상측 방향하고 비교해서 산맥의 어떤 풍하측에서는 강수량이 크게 감소하죠. 올라갈 때 이미 뿌려버리니까 비를. 그러면 여기에서 산맥의 습한 바람이 그냥 갈아먹고 있어서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을 보고 우리가 비그늘이라고 합니다. 비가 없으니까 비그늘. 그 다음에 전선에 의한 상승. 전선이란 것도 알죠? 전선, 온난전선, 한냉전선, 뭐 그런 거. 밀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덩어리, 큰 공기덩어리를 우리가 보통 기단이라고 합니다. 기단. 밀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덩어리가 만나게 되면은 경계면이 생기겠죠. 밀도가 틀린 게 두 개 생기면은 적당히 섞이지는 않고 그게 딱 멈춰 서는 경우, 그걸 보고 그 경계면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
전선이라고 하는데, 따뜻하고 수변한 공기, 축축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갈 때 생기는 전선을 온난전선이라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쐐기모양으로 파고 들어가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여 형성되는 전선을 한den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공기가 응결고도에 이르면은 응결이 시작돼서 구름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말 같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은 뭐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면 뭐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면은 파고 들어가면은 한den전선이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가면은 온난전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공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 온난전선,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면 한den전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줄을 바꿔야 했는데 안 바꿔졌네요. 공기의 수렴에 의한 상승. 공기 수렴에 의한 상승은 지표면 부근에서 공기가 수렴하게 되에 따라서 주변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표면 공기 부근에서 공기가 수렴한다 그 말은 모아진다 그 말이죠. 공기가 모아져서 주변의 공기가 상승하면은 지표 공기가 모아져서 온도가 올라가면 상승해서 그것이 구름이 형성되는 경우, 그걸 보고 공기의 수렴 상승이라고 합니다. 수렴이란 건 모아진다 그 말입니다. 공기가 한쪽 모아져서 온도가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구름의 생성 과정입니다. 공기가 상층으로 올라가면은 상층의 기압이 지표면보다 낮으므로 공기가 팽창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공기는 냉각되고, 상승하는 공기는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욱 냉각되어 포화 상태가 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체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구름이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생기냐?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공기가 팽창하면서 냉각되고, 냉각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포화 상태가 되어서 수증기가 모여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구름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구름의 구성 요소는, 구름은 어느 점보다 높은 온도를 가진 물방울이나 어느 점보다 낮은 온도를 가진 물방울, 또는 빙정, 얼음의 결정을 빙정이라고 한다 했죠. 이루어져 있으며, 과냉각 물방울이라는 것은 어느 점보다 더 낮은 온도를 가진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인데 얼음이 아닌데도 뭐 영하 40도까지도 돼도 그게 얼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냉각 상태. 대기에서는 보통 0에서 뭐 영하 25도 사이에서 존재하고, 과냉각 물방울은 어느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돼서 더 차가운 고역으로 이제 어떤 구름 속에 더 차가운 쪽으로 운반돼서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빙정, 어떤 얼음 결정은 기온이 어느 점보다 낮을 때 수증기 승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승화라는 건 원래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것 같죠. 수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고 해야 하는데, 수증기가 바로 얼음이 되는 경우, 그게 빙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권 상층에 형성된 구름은 대기가 어느 점 아래에 있으니까 대부분이 빙정, 얼음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권 상층에서 형성된 구름은. 구름의 구성 요소는 말 그대로 물방울이 얼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그게 그냥 구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름의 분류. 구름이 형성되는 곳은 기상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구름 입자의 형태와 수직 발달 정도에 따라서, 위로 발달 정도에 따라서, 발달한다 말은 위로 솟아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수적 물방울로 된 구름과 빙정 얼음 결정으로 된 구름은 형성 고도와 모양 및 색깔도 다르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복잡할 건 없습니다. 구름은 어떻게 생겨요?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올라가 가지고 얼면서 생기는 것이 구름이고, 구름의 구성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높은 온도를 가진 것 또는 낮은 온도를 가진 것, 너무 어느 온도가 낮은 걸 우리가 과냉각 한다 있어. 과냉각 물방울,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구름의 분류는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은 되게 이제 어떤 형성이나 모양, 색깔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뒤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구름이 분류되는지. 자, 구름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기본 운영, 구름 운자, 모양, 형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름을 1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기상에서. 크게 나누면은 윗부분에 있는 걸 상층운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걸 중층운, 아랫부분을 하층운. 실제로 여기가 선이 쳐져 있는 건 아니죠. 대개 이제 이런 식이죠. 뭐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수직으로 발달한 거고, 여기서 하층부터 중상층까지 하나로 그냥 여기서 경계가 없이 이렇게 발달한 경우, 이건 이제 수직운입니다. 수직으로 발달한 경우. 그럼 상층운에 있는 것은 권층운이라는 것이 있고, 권적운 또는 권운이라는 게 있고, 중층운은 고층운, 고적운, 하층운은 층운, 충적운, 난층운, 수직운은, 수직구름은 적운 또는 정난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참 애매하죠. 애매하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보면은 구름이 멋있다, 뭐 새털구름이다, 뭐 비단구름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그걸 구분을 한번 해보면은 실제로 불안정 기층에서 이제 구름을 분류를 하면은 어떤 기상 환경에 따라 틀리다 했죠. 어떤 구름 입자 형태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 형태가 틀리는데, 불안정한 기층에서는 구름 두께가 되게 두껍습니다. 두껍고 적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된 기층에서는 수직으로 발달이 제한되어서 비교적 얇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으면 얇은 층으로 되어 있다. 그럼 대개 이제 구름의 어떤 분류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정한 높이에 따라서 여기에 10가지, 이런 식으로 10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10가지로 이제 대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건 상층운, 가운데 있는 것은 중층운, 아래에 있는 걸 하층운,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쭉 발달한 것을 수직운, 이렇게 분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층운은 뭐냐? 상층운은 대략 고도가 해서 5km, 13km, 5km, 13km 그 말은 정확한 경계가 없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상층운이 되고 중층운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지상 2만 피트니까 2만 피트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대개 한 7km, 6600이니까 그러면 7km 정도 되죠. 여기서 6500 피트면은 한 2km 정도 될 겁니다. 2km, 7km 이렇게 구분을 대충 했지 정확히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층운 하면은 5km, 13km 정도, 중위도 지방에서는 6km 정도. 상층은 거의 이제 빙정으로 되어 있고 두께가 얇습니다. 거의 이제 높으니까, 추우니까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것이. 그리고 두께가 얇습니다. 두께가 얇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통 권운, 뭐 새털같이 생긴 새털구름이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구분하는 건 이제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수직운, 그렇게 구분한 건 이제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상층운은 대개 이렇게 얼음 결정으로, 높은 데 있으니까 추우니까 얼음 결정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개 두께가 얇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중층운은 대부분 과냉각된 물방울, 높기는 높지만은 얼음까지는 아니고 그냥 얼음이 얼기 직전이나 뭐 그런 식으로 과냉각된 물방울로 되어 있고, 대개 2km에서 10km 정도, 2km에서 7km 정도 사이에 수직 어떤 물방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온도에 따라서 빙정이 되기도 하고, 꼭 거기서 얼음이다, 물이다 하지를 않고 경계가 정확히 나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하층운은 대개 이제 중위도 지방에서는 2km 이하, 아까 6500이니까 곱하기 0.3면 63, 18, 65, 30에서 35, 15에서 한 2km 정도 되죠. 2km. 이하면 대부분 여기에서 하층운은 이제 과적된 물방울입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서는 과냉각 물방울, 여기서는 얼음 과냉각 물방울, 여기서는 과냉각 물방울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냉각 물방울이 이제 많이 냉각이 되어 있고, 추운 지방에서는 이제 얼음 조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층운이라 할지라도.
그지만 아무튼 온도로 생각할 때 보면은 밑에가 따뜻하니까 그냥 냉각 상태의 물방울. 여기서는 얼음하고 물방울로 냉각 상태가 섞여 있고 이게 얼음이다 대기 이제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수지군. 수지군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층온 고도에서 상층온 고도까지 이렇게 아래부터 위까지 쭉 이렇게 발달하는 경우. 여름에 보면 이런 수지군이 많이 나오죠. 뭉게구름 산에서 쭉 하늘까지 올라 있는 경우. 결빙고도 이상에서 요 위에 부분은 결빙고도가 넘으니까 관행과 물방울이 있고 되게 대기의 어떤 불안정 때문에 수직으로 발달하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뭡니까 비가 내릴 확률이 많죠. 강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주위에는 요량기류 어떤 이런 기상 변화 요인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높이가 뭐 300m에서 뭐 3000m까지도 형성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군이나 정난운이나 저군, 정난운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개 수지군입니다. 그럼 여름에 이제 뭉게구름에는 격렬한 난기류가 있으니까 여름에 어떤 뭉게구름 하면 되게 이게 수지군이죠. 뭉게구름, 이런 경우에는 난기류가 있으니까 구름 속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구름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운항 도중에 이제 이거 있으면은 굉장히 정난운이 깊게 있으면은 이것도 관제센터에 연락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경우는 눈에 보이니까 아무리 이게 단거리라지만은 이쪽으로 없는 쪽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량항공기 하면은 되게 높게 가봐야 한 7000피트, 큰맘 먹고 하면은 10,000피트.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름을 통과하지 말고 비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제 권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운. 이 모양이 뭡니까? 뭐 새털처럼 생겼으니까 우리가 보통 새털구름, 뭐 털구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늘에 이걸 본 기억이 날 겁니다. 새털구름. 그 다음에 권충운. 권충운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견충운이라고도 합니다. 비단견자 써가지고. 비단구름, 비단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권충운이라고 하는데 견충운 또는 권충운. 권충운인데 우리가 견충운이라고도 하는데 그 비단 견자를 써서 견충운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제 투명하고 엷은 어떤 비단처럼 생겨가지고 하늘을 덮고 있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는 권저군. 권저군은 되게 이제 뭐 우리가 조개구름, 뭐 비늘구름, 뭐 고기 비늘처럼 생겨서 비늘구름, 조개 모양 같은 거 쭉 모였다 해서 조개구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선 비늘이나 어떤 조약돌, 뭐 하얀 조개들이 흩어져 있는 모양으로 거 그걸 거의 권저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상층운이고 이 부분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다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충운을 보면은 고충운은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높충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회색이나 진한 회색 어떤 장막 모양으로 하늘 전체를 굉장히 넓은 범위를 덮고 있을 때 이걸 보고 고충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저군, 높이 쌓여 있는 구름이니까 이건 되게 우리가 양떼구름 그렇게 말합니다. 양떼가 있는 것처럼 양떼구름, 어떤 짙은 회색으로 양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난층운, 여기 뭐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난층운, 이거는 이제 비충구름, 되게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하늘을 뒤덮고 있고 진한 회색으로 지속적인 비나 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층운. 그 다음에 층저군. 층저군은 되게 이제 우리가 층생구름이라고도 하는데 검은 회색 같은 긴 구름덩어리가 옆으로 모여가지고 불규칙한 층을 뭐 쭉 불규칙하게 이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층저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층운. 되게 이제 우리가 안개구름이라고 하는데 안개 비슷한 모양으로 한 회색구름, 이게 보통 층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가가지고 이건 저군을 보면은 이 저군 아랫부분에 있는 거, 저군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솜구름이라고도 하는데 윤곽이 뚜렷합니다. 이게 여름에 보면은 구름들이 굉장히 윤곽이 확실하죠. 되게 이런 구름들은
경계가 애매하고 그러는데 여름에 그 구름들 보면 윤곽이 확실하게 어떤 뭉게구름이나 이런 게 보입니다. 윤곽이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쭉 올라가지고 둥근 산봉우리 모양이나 탑 모양 쌓인 경우, 이런 경우가 저군입니다. 그래서 저군, 이렇게 여름에 이제 오후에 뭉게구름 이제 볼 때, 뭉게구름, 그런 것이 바로 저군이다 이겁니다. 뭉게구름. 그 다음에 정난원. 정난원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자리가 날카마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우리 대장간에 쓰는 모루, 엠빌, 모루같이 생겨서 뭐 모루구름이다 그런 말도 하죠. 이렇게 끝자리가 이렇게 새 망치로 두드리는 모루 있죠. 이게 되게 써나기 구름입니다. 뭉게구름도 뭉게구름이면 써나기 구름인데 아주 높게 솟은 구름으로 이제 번개가 치기도 하고 써나기나 우박이나 내리기도 합니다. 거대한 탑 모양 이렇게 돼 있어 꼭 특징이 꼭대기 모양이 이렇게 모루, 대장간의 모루, 엠빌처럼 생겼거나 아니면은 큰 새 날개처럼 꽃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정난원입니다. 되게 이런 특징만 있으면 되지, 보통 우리 책을 보면은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수직이 몇 도고 뭐 이러는데 이거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되게 이런 정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고라는 것은 구름의 높이니까 되게 이제 어떤 시계 비행을 할 경우 운량, 구름 양뿐만 아니라 운저의 높이, 운저라는 것은 구름 밑바닥이죠. 우리 실링이라고 하죠. 구름 밑바닥. 운저의 높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운량이 8분의 1에서 8분의 4일 경우에 구름 양이 되게 우리가 구름 양을 따질 때 보면은 이 항공기상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하늘을 8둥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다 하면은 그것을 전체를 8개로 나눠가지고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해갖고 쭉 8분의 8 8개로 나눠서 그 부분에 하늘을 봤을 때 8분의 1이다 8분의 2다 구름이 있는 양을 따질 때 울량을 그렇게 8이라는 숫자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늘을 8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1등분 정도 또는 4등분 정도 이럴 때는 구름을 피하여 낮은 구름층 아래서 시계 비행을 수행할 수 있다. 더 많을 때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구름의 높이 또는 구름 밑바닥 높이죠. 구름이 제일 밑에 그 밑으로 갈 거니까 매우 중요한 요소다 했습니다. 시계 비행할 때는. 그 다음에 운량, 구름량 지상에서 쉽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운영에 따라서 구름 모양에 따라서 갑자기 특성이 변화되고 이동 상황에 따라서 운량이 증가하게 돼요. 구름이 수시로 움직이죠. 조금 전에 서쪽 하늘에 구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잠깐 일 좀 하다가 나와보니까 구름이 어디 가버리고 없다거나 더 커졌다거나 구름 속을 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종사는 항상 구름량 변화에 주의해야 하고 적어도 운량은 국지비행과 관련이 있다. 낮은 구름은 피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절대 통과해서도 안 됩니다. 갑자기 들어갔을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항상 문제는 나올 수 있도록 할 때도 우리는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운항을 하다가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말 그대로 정신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지 땅으로 내려가는지 왼쪽으로 하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럴 때는 반드시 비행기에 있는 계기를 보세요. 계기를 봐주고 내 자세가 반듯한지 상승 하강 쟤는 이제 계기가 있으니까 승강계를 봐가지고 내가 직진을 하고 있는지 그 계기를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직진해서 쭉 나가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맑은 하늘이 보이면 빨리 거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면은 이제 위치감과 방향감을 잃어버리니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실링입니다. 실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름 높이입니다. 구름 높이인데 운고 지상으로부터 구름 하단까지 높이 구름이 있으면은 이 구름이다 하면은 여기 지상부터 여기 구름 바닥까지 이게 실링입니다. 실링이란 말은 영어로 천장이란 말이죠. 천장 우리 방에 있는 천장 이게 실링입니다. 그 높이니까 지상으로부터 구름 하단까지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항공기 착륙 시에 구름을 뚫고 내려오면서 시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는 생각 없이 구름 속을 뚫고 나오면은 다행히 높은 데서 나오면 다행인데 구름 뚫고 겨우 나왔네 하다 보니까 내 고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산이 있거나. 그래서 구름 높이가 너무 낮으면 구름에서 벗어나자마자 지상 가까이에 접하게 되어 매우 위험하므로 구름 높이인 실링에 따라서 항공기 착륙이 제한된다. 구름 속에 들어가면 차라리 조금 위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앞에 산이 있거나 땅이 있으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를 잘 보고 될 수 있으면 약간 더 높이 모를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구름 높이가 너무 낮으면은 구름에서 벗어나자마자 지상 가까이에 접하게 된다. 갑자기 구름에 나왔네 아이고 하고 한숨 쉬다 보면은 갑자기 앞에 산이 있거나 바로 코앞에 갔다 조금 내려가면은 육지가 오면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양이 이제 8분의 5다, 8분의 6이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뒤에 가면은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 발달운이 아닌 것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수직 발달운이 이거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적운이나 정난운인데 수직 발달운이 아닌 것은 적운, 정난운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탑상 적운이라는 것은 탑 모양으로 생긴 적운이니까 같은 적운입니다. 난충운. 난충운은 뭐였어요? 조금 전에? 난충운, 하충운이었죠. 여기서 하충운. 자, 그 다음에 하충운에 속하는 구름은 어떤 것인가? 하충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운, 충적운, 난충운. 이게 하충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충적운. 안정된 공기의 특성은 뭐냐? 양호한 시정. 안정된 공기는 불량한 시정이라 했죠. 지속적인 강우. 맞죠? 충운형 구름.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불량한 시정, 지속적인 강우, 계속 비가 오거나 충운형 구름. 3번이 답입니다. 시정이 안정된 공기 하면 우리가 양호하지 말고 그 얘기했죠. 혼동하기 쉽다고. 안정된 공기는 불량한 공기다. 비가 계속 와야 한다. 간헐적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불안정운이니까 지속적으로 차라리 비가 내리면은 공기가 안정되어 있다. 충운형 구름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공기가 상층으로 올라가서 공기가 냉각되고 상승하는 공기는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욱 냉각되어 마침내 포화 상태로 되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모여있는 것을 뭐라 한다 했습니까? 구름이라 했죠. 구름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층운이다, 중층운이다, 상층운이다 또는 수직운이다. 되게 이것은 몇 번 그냥 보세요. 보시면서 우리가 간감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은 기억 안 나지만은 이거 보면은 정난운, 여름에 뭉게구름, 이것은 수직운이다. 비가 많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끝털이, 정난운, 이것은 끝털이가 모루 모양으로 생겼다. 대장간에 새 망치 뚫는 모루, 엠빌 또는 새 날개 끝에 생겼다. 이게 정난운이다.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 새털구름, 새털이 가벼우니까 제일 높은 데 있구나. 상층운. 여기서 권적운, 이거 있는 것들은 기고 좀 밝은 것, 좀 어두운 것들, 양떼구름이나 이런 것은 중층운이다. 그 정도 알다 보면은 되게 이제 이 중에 확실하게 아는 것이 나오면 그게 답이고, 모르는 것은 이제 빼고 하다 보면 문제 풀 때는 요령이죠. 여기서 하층운, 확실하게 아닌 것 또는 맞는 것을 골라버리면 나머지는 답에서 제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 10강 구름의 생성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 이상 어려워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 뒤로 가면은 우리가 노탐을 읽는 방법이랄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암호처럼 생겨가지고 어렵지만은 제가 예를 정확히 들어드릴 겁니다. 몇 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쓰기 하듯이 짝 맞추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짝 맞추기 안 하더라도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항공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리만 안 돼 있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필요하니까 또 쉽게 외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10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